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시장의 흐름과 마감 상황에 대해서 시황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도 기관의 매수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8.37포인트 상승한 2002.15포인트로 2000선을 회복하며 개장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장중 한때 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기관이 매물을 받아내 지수는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수 2000선을 지키며 마감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89포인트 상승한 2006.6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외국인들의 시각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죠. 기관만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개인은 6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기관은 889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281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99포인트 상승한 504.0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한 하루였죠. 외국인은 164억 원 매수, 기관은 34억 원 매도, 개인은 137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10전 하락한 1061원 80전에 개장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곧 상승 반전했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최근 비교적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연저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마감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40전 하락한 1060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만큼 환율은 1060원대에서 내고 물량 출하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선윤 멘토께서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들의 거의 상당수가 목표가를 가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 달성 현황을 볼까요? 네, SN금호타이어, SK하이닉스, 동성하이텍 등등 여러분께 초반에 드린 종목들 높은 수익을 달성하면서 목표가에 올라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효성과 현대중공업까지 8%에서 5%까지 수익 냈습니다. 네, 그리고 하림과 삼진제약, 광동제약, 제약주들이 잘 나갔네요. 7.9에서 6.8%, 거의 7, 8%까지 수익을 달성했고, 하림은 여전히 단연 탑입니다. 네, 김서윤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한 종목이 목표가를 갔습니다. 네, 광동제약인데요. 잘들 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수익이 계속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이 힘든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요.
샘플러스 접속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던가 아니시면은 다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 번호 밝혀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문자로 제가 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문자 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러스 가입하시면 제가 꼭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렇게 조금 오늘장 조금 상승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 판단에는요, 크게 좀 재미는 없는 시장, 요런 장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락가락 테이퍼링이라고 조금 제가 멘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뭡니까? 양적 완화, 축소의 영어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악재가 자꾸 생겼다, 아니면 호재로 바뀌었다라고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옐런 이제 차기 의장이 아니고 이제 의장이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의 말은 양적 완화 축소를 좀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서도 또 FOMC 또 의사들은 연내해야 된다, 빠르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2월이나 빠르면 1월 안으로도 조금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질 가망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원달러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원유가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아주 그냥 원유 선물이나 여러 가지 그 선물 관련해서 매수를 하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쏟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잘 좀 따라와 주시고요. 수급, 이 특징주, 정말로 좋은 시간이니까요. 꼭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제가 수급 100점주부터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 5가지 종목이에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삼성 SDI, 하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성우하이텍,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정말 많은 이슈가 됐던 바로 그 전력, 종목인데요. 지금 한국전력 오늘 2.9% 또 상승을 해줍니다. 자,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종목 있잖아요. 얼마 전에 상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매도를 좀 이 포인트 때 좀 하신 분이 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자 상담을 통해서겠죠. 그래서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을 주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상 최대 또 흑자 전환 가능성,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갑자기 싹 묶여주면서 기관들이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와 줍니다. 자, 볼게요. 외인들이 오늘 20만 주, 기관들 94만 주 매수, 투신권이 24만 주, 연기금 매수 62만 주. 기관들이 좀 싸그리 매수를 좀 연이틀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나 주네요. 그 흐름을 타고서 조금 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눈에 띄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관심권에 넣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도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삼중전에 어찌 보면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분야 더불어서 이제 오일에 대한 수요보다는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 같이 좀 잡혀주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어찌 좀 테마주 성격도 같이 뛰면서 매출 확대 가능성 같이 잡혀주는 종목인데요. 수급 볼게요. 수급 오늘 기관들이요 26만 주 매수, 어제 11만 주, 그저께 32만 주 매수 들어옵니다. 3일째 강한 흐름이고요.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 들어옵니다. 외인들과 개인들이 조금 물량을 뺏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차트상의 흐름으로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포인트로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조정이 아마 다음 주쯤에 한 번쯤은 나와주면서 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정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종목이요. 이제서야 조금 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삼성 SDI. 오늘 5.2% 급등합니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수급 볼게요. 외인들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인들 49,000주고요. 기관이 94,000주, 투신권 연기금 중심으로 들어와 주는데, 이 종목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빠진 이유가 뭐죠? 바로 테슬라 IR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모델 S, 지금, 납품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독점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파나소닉입니다.
왜 파나소닉이 납품이 다 들어가죠?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겁니다. 파나소닉은요, 테슬라의 지분을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I와 LG화학은 당분간에 수주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삼성 SDI 다른 건 없나요? BMW 전기차 i3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테슬라 모델 S의 판매량이 한 2만 대입니다. 올해 BMW i3의 판매량이 한 1만 대입니다. 내년에요, BMW의 글로벌 굉장히 매장 수가 많죠. 이용해서 판매가 예상되는 i3의 판매량이 몇 대일까요? 3만 대입니다. 그렇다면요, 모델 S 거의 같거나 그 이상 뛰어넘어 버리는 바로 판매량이 나올 거예요. 충분하게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서야 눈을 뜨고 충분하게 기관들이 매수가 다시 이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하림입니다. 네, 하림 저희 잘 먹고 나왔어요. 정말 잘 먹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배가 아프게 더 가네요. 오늘 5.4% 급등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수급을 좀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저희가 팔고 나온 수급 자체 흐름이 바로 이때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수급이 이어져 오는 거 보이시나요? 오늘 외인들이 15만 주, 기관이 13만 9천 주 매수합니다. 투신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이 흐름 자체, 강한 기관의 매수가 잡혀지면서 주가가 또 한번 튀어오릅니다. 좀 횡보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횡보 기간이 짧지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 버린, 이제부터는요, 제가 판단하건데 더 이상 매수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냥 저희는 제가 매도했던 흐름에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고요. 오늘 상담이 많네요. 바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오늘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세요. 최근 들어서 성우 하이텍의 수급 살펴보자면요, 조금 눈에 띄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며칠째인가요? 11월 12일부터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9일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인 다시 매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꾸준한 외인의 매수와 더불어서 기관들이 최근에 다시 매수 들어와주며 개인들은 그냥 팔고 나가는 계속 이런 흐름 자체가 나타나줍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 흐름에서 좀 크게 보자면요, 6월부터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린 요 라인을 타고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요 라인, 거의 21선 라인에 해당합니다. 21선 라인 깨질 때마다 강한 매수 들어와줬고요. 주가 큰 폭의 좀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져 갑니다. 고점 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보자면요, 이 선을 그어드린 고점 영역을 좀 타고 올라가 주는데 약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고점 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그래도 단기적인 박스권 내의 모습인데,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강하게 매수가 잡혀준다는 것이 나쁘지 않은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상승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영역에 조금 넣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 종목은요, 관심 있으셨다면 수익은 짧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문자가 조금 많이 왔는데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중에서요, 제가 순서대로 두 종목만 좀 해드릴게요. 요즘 너무 많이 오는데요. 제가 또 문자로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주세요.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2480님 셀트리온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41,000원에 40%를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셀트리온 41,000원. 오늘 종가 매수하셨나요? 아니면은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특허 있잖아요. 레미시마 관련한 특허와 여러 가지 제약 관련 특허로 인해서 크게 아마 좋은 수주가 조만간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M&A 이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대가요, 바닥권이라고 인식합니다. 충분하게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현재가 부근에서 계속 모아가십시오. 충분하게 큰 수익 날 수 있다.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PNT입니다. PNT인데요, 5806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게 맞나요? 제가 좀 살펴볼게요. 언제 오래되셨는지 아니면 이 종목이 뭐 권리락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모양새인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쳤네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7,250원대 가격을 보여줍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주봉상의 흐름인데요. 9,000원대면은 요 포인트에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봉으로 돌아가 볼게요. 매수하시자마자 조금 크게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 줬는데, 지금은 구간대에서 이 종목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게요.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해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투신권의 매수가 조금 이어져 오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매수세가 많지는 않지만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외인들이 최근에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 자체는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조금 특히 3분기에 이어져 오면서 4분기 실적의 우려감이 조금 잡히지 않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은 되지만 예상치보다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다시 가주길 바라야 되는데요. 당장에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자금 집행을 12월 달부터 한 2천억 정도 한다고 하죠. 400억 5번 정도. 그 포인트가 핵심이지 11월 달까지는 크게 조금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큰 흐름을 볼 때는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흐름에서 주봉으로 볼 때 바닥권 라인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가 잡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맞는데 더 이상 다음 주 내로는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주가 흐름 다시 밑으로 꺾이게 되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면요.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반등을 가지고 와주면서 못해도 조금 8,000원 이상의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조금 심각한 사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7,000원 라인을 잡고서 대응을 해주세요. 7,000원 라인 잡고서 절대적인 손절 라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목표가 자체는 높게 잡지 마십시오. 8,500원 라인, 21선 한번 뚫고 올라가는 그 포인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됐을 때는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 7,000원 깨버릴 때는요. 마이너스 20%건 상관없습니다. 조금 정리하시고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한진중공업과 삼성 증권은요.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빠르게 살펴볼게요. 오늘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NPC입니다. 알파벳 영어로 NPC라는 종목입니다. 뭘 만드는 회사냐면요. 국내 1위 팔레트 있죠? 커다란 팔레트. 왜 유통할 때 쓰는 팔레트 있잖아요. 그거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그런 팔레트를 만들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회사 한국 팔레트가 지분평가에서 주식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바로 체크하고서 제가 매수가 목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수급창이 일어났는데요.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의 지금 매수 꾸준하게 한 달째 계속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보시면 투신권 매수 보이시나요? 그리고 계속 금융투자 쪽 매수가 굉장히 강하고 최근 들어서 외인들까지 매수가 이어지면서 개인들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인트로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연말 실적, 올해 실적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크지 않나. 빠르게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천히 바닥을 높여가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나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매수가는요, 한 5,100원에서부터 5,300원 사이로 해서 매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5,400원 이상으로 해서 5,600원까지 조금 제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대응하시고, 이게 60일선 라인 이탈하는 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MBC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샘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방송 무료 이용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11월 2주차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짱팀과 내일 짱팀 모든 멘토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승부의 세계는 냉철합니다. 내일 짱팀이 7.4%로 양호한 수익을 보인 반면에 오늘 짱팀에서는 0.4% 소폭 손실을 내면서 내일 짱팀의 완전히 깨져버렸네요. 자, 지금 한세실업, 일진전기 등등 잘 나간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짱팀이 위너로서 7전 5승 2패로서 지금 오늘 짱팀을 내일 짱팀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팀이 일단은 11월 2주차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번 3주차에서도 끝까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정보로 승부를 내셔서 좀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장팀의 김소희 전문가께서 오늘장팀을 위해서 나서 주시고요. 내일장팀 수성을 위해서 또 정동훈 멘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둔문 전문가께서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풍산으로 좋은 대결을 벌여주셨는데,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네, 김소희 전문가께서는 오늘 백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백산. 자, 내일장팀의 정동훈 전문가는 셀트리온. 제주도에도 이 셀트리온에게 목매는 분들 꽤나 많이 있는데, 셀트리온 관심이 갑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김소희 전문가께서 백산에 대해서 먼저 기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백산입니다. 그 인조피혁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 그 백산인데요. 백산 하시면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운동화입니다. 백산의 경우 그 운동화용 합성피혁을 생산해서 잘 아시는 브랜드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의 그 하이엔드 제품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화의 경우 실적 변동성이 낮고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백산은 현재 안정적인 캐시카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용 운동화가 판매되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높고 또 유럽과 북미 등 그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화의 합성피혁 매출은 그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운동화용 합성피혁의 내년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600억 원 이상으로 올해 대비 한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백산은 잘 아시다시피 또 한때 아이패드 커버로서 그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요. 이 아이패드 커버를 시작으로 요즘 나오는 휴대폰의 그 스마트 기기 커버들이 보급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갤럭시 노트 3나 그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2 등 다양한 신제품 등이 출시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강한 어닝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요. 백산이 약 80%가량 납품을 담당하던 그 아이패드의 경우 이번 모델에서 독점적으로 그 납품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스마트 기기의 커버들은 기존의 그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에서 진화해서 그 휴대폰의 미적인 역할과 활용의 편리성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내 점유율 동안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산의 경우 주로 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제품만을 취급해서 사업을 해온 만큼 기존의 운동화 소재 중심 사업에서 IT 기기 커버로의 제품 다각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또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그 시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자동차 시트 분야는 시장성 면에서 이렇게 채택률은 급진적이진 않지만 그 성장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로 내년부터 현대와 그 기아차의 주력 모델의 시트와 핸들 등 그 백산의 합성 피혁이 본격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특히 차량용 합성 피혁의 경우 그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으로 그 분야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 운동화용 합성 피혁 대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고객사만 증가한다면 차량용 합성 피혁의 경우 백산의 캐시카우인 그 운동화용 피혁과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유럽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환경 호르몬 규제로 그 PVC 문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돼서요. 차량용 합성 피혁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백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운동화용 그런 합성피어 이런 걸 좀 만드는 회사로 이해를 했는데 아이패드라든가 이제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또 그쪽 시장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격이라면요. 네, 백산의 경우 그 애플의 신제품 부재와 그 갤럭시 S4의 판매 부진으로 그 IT 커버의 합성피형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한 24.6% 하락한 그 38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3분기부터는 뭐 갤럭시 노트 출시와 그 애플의 그 신제품 독점 공급 등으로 4분기 매출은 개선될 전망이고, 그 올해보다는 좀 내년을 두고 차량용 매출 확대와 차량용 시트 매출 확대와 수익성이 높은 IT 커버 등의 매출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가격대는요, 6,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선, 손절 가격은 5,700원에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백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어떤 설명을 해주실런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항암제 등 이제 단백질 치료제를 뭐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램시마를 개발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가 가져온 게 바로 램시마입니다. 바로 높은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고를 때, 역시나 기업의 가치, 기업의 높은 기술 그러니까 해자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좀 선정하는데, 셀트리온이 해자가 있는 그 바로 램시마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램시마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뭐 필리핀, 뭐 포르투갈 등 27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램시마라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개척한 셀트리온이라면 역시나 기술력을 가진,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해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레미케이드 약의 특허 만료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2015년에 유럽 선진국,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레미케이드 본격적으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연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시장에서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간 시장이 3천억 원 규모로 조금 작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허가 유럽 선진국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2015년에는 시장 규모가 4.2조 원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램시마의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시장 규모를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분 매각 이슈가 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에 JP모건을 주관사로 해서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본입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향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기술력을 가진 셀트리온이라면은 본입차를, 그러니까 매각 절차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 이외에도 얼마 전에 뭐 CTP27이라는 종합 독감 치료제 신약 개발에 1상을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1상 이상 3상까지 진행을 되어야 하지만 1상을 통과하면 3상까지는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또 한 번 기술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의 M&A, 그러니까 매각 이슈는 역시나 긍정적인 면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좋았지만 외국인의 매물에 의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4만 원대 가격은 역시나 셀트리온 기업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증권사에서 내놓는 레포트보다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놓는 레포트가 조금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알고 있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HSBC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HSBC에서도 역시나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76,000원까지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4만 원대의 주가는 조금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편입가는 월요일 시초가로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5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램시마의 본격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지금 악재가 많은 상황이지만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일주일 동안 5만 원대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나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혹시나 뭐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역시나 뭐 지금 서울경제를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면서 1차 목표가는 5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백산과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서로 질문을 주고 받아보겠습니다. 김소희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하면 되게 이슈가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뭐 M&A도 지금 말씀하셨던 M&A도 있고, 뭐 바이오시밀러 뭐 관련해서도 있고 한데 제가 가장 크게 좀 봤던 게 그 회사 대표의 그 주가 조작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자사주 매입마저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정진 회장이 검찰 구속까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서정진 회장 그렇게 크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셀트리온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지금 4만 원대 주가가 낮은 것인가 높은 것인가를 판단하면 서정진 회장 쪽에서 만약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4조 원대의 기업입니다. 과연 그러한 큰 자금을 끌어들여와서 뭐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을 했다면 어느 정도나 했을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 역시나 셀트리온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올려서 사도 무방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조작 혐의도 조금 양호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리스크 또한 적게 보는 그런 관점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백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산, 저도 예전에 참 공부를 많이 하고, 보고서도 썼던 그런 좀 애착이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백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달러 결제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엔화는 굉장한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기업이 수혜를 입는 반면에, 원화는 반대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백산 같은 경우에 약 80% 정도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 매출액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재료비도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국제유가 시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유가 약세가 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 더 그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 답변이 심플하게 나오는데요. 좀 더 이제 또 날선공방을 벌여보도록. 이 두 분 캐릭터가, 이게 또 워낙에 또 두 분이 또 점잖으신 또 캐릭터입니다. 이게 좀 날카로운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그래도 점잖으신 분들이, 하지만 그 또 내용 자체는 또 날카롭기 때문에, 김소희 전문가님 한번 휘둘러 보시죠. 네, 아까 주가 조작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요. 또 셀트리온 하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M&A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대표의 어떤 뭐 조사나 이런 게 M&A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궁금하거든요. 역시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가 조작 의혹에 의한 리스크는 모두 주가에 반영됐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셀트리온을 M&A 하려는 그런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의 이런 의혹 등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좀 저평가된 것을 이용하면서 저가의 M&A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의 M&A도 순탄하게 좀 진행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만약에 매각이 완료가 되거나 매각이 확정된다면 역시나 주가 조작설은 일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역시나 글로벌 제약사 유통망을 통해서 램시마나 아니면 신약 개발 등을 한 의약품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 지금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면서 M&A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또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종목에 대한 검증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백산 두 종목 모두 소홀히 보지 마시고 똑같이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동훈, 김소희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백산, 셀트리온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자, 2주차 결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월화수, 이때는 굉장히 좋은 날이었죠.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굉장히 아주 즐겁고, 단란하고, 호젓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느라고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께 아쉬움을, 또 경사스러운 일과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또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께 종목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공백기가 있어서인지 11월 2주차, 이렇게 됐습니다. 자, 7전 4승 3패로 그래도 여전히 승이 더 많습니다. 네, 3주차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상로 멘토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 그런 주지요. 자, 매일 유업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가 하지만 3.4%로 수익을 거뒀고, 그 뒤에 두 종목 모두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미도달이라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아주 밝게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러분께 안전한 그런 투자를 권해드리려는 또 이상로 멘토님의 생각이 또 들어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가 미도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도 뭐 불편하다든가 불만스러워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려 깊은 우리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 잘 보내셨습니까? 매수가 미도달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시초가로 잡아드릴 때가 있고 또다시 또 보수적으로 잡아드릴 때가 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지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벌써 SK CNC 같은 경우는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가까지는 올라왔는데 문제는 매수가는 미도달됐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빠진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매수가는 작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하다 보니까 매수가는 안 오고 곧장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이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됐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리드에 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앞서서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 종목군들 좀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3위각기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위각기를 보내주셨는데요. 2,500원에 30%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9097님이 사신 건데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3위각기, 자, 말 그대로 악기를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고 있는 3위각기가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매출처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는 거죠. 3위각기라고 해서 국내에 대한 어느 정도 악기들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직수입을 해서 그 물건을 다시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파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4천만 원, 5천만 원씩 하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3위각기 같은 경우에 고가 브랜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창뮤직과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영창뮤직은 실용적이고 대신 가성비를 따진다면 지금 3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마진 추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9월 달에는 스타인웨이라는 부분 자기의 자회사를 매각을 시켰습니다. 1,600억 원이 어느 정도 차익이 확보가 됐는데 2배가량의 차익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 대비 자산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주봉상에서 나오듯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상위권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2,300원대 이 자리가 바로 맥점입니다. 그래서 2,300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작게 보고 가는 종목군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테마를 한번 보세요. 시장의 테마는 바로 중국, 차이나입니다. 그러면 거기 테마군에 맞춰서 실적도 나고 그리고 PR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게 바로 3위각기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중소형주 중에 이만한 종목 잘 없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눈에 띄는데 인터파크가 오늘 8%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많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대창이라는 종목 좀 있었는데 대창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대창이 14%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4%대 보이죠? 대창 바로 어제 제가 서울경제TV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군이고 하루 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대창이 오늘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올랐다는 거죠. 시장에 지금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의 어느 정도의 성격을 한번 보신다면 바로 낙폭과대가 전형적인 성격의 공통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의 낙폭이 심한 종목군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가 변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대신에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오던 자리다. 그리고 장마까지 유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 번만에 단기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점수 같은 경우는 60점 드리겠고 가치 점수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림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었죠. 하림홀딩스 한번 같이 볼게요. 6% 상승을 했고요. 자, 하림홀딩스 오늘 크게 올랐는데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죠? 대두, 콩은 바로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옥수수 같은 부분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6개의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대상 같은 음식료업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런 하림 같은 육개 가공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에 마진 자체가 상당히 더욱더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입이 되는 원자재 비용은 감소하고 대신에 육개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기순이익이 더욱더 많이 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림홀딩스 지금 시세를 뽑아내는 구간이고요.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 차트 점수는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 컴투스가 오늘 또 급등을 했네요. 컴투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컴투스 5.7%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자, 차트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죠. 오늘은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이 오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번에 뉴스를 한번 본다면 바로 신작이라는 소울라이트가 출시를 앞두고 이런 강세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울라이트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일부러 이유를 만들고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이 분위기 자체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겠고요. 현재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금은 눌림목 매수로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그리고 오팡테마 점수 30점 드리겠습니다. 가치 점수 낮게 잡혀 있죠.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종목 상담 한 개 더 받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진중공업을 3846님이 한진중공업 12,700원에 사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보내주셨네요. 4900님이 한진중공업 13,500원에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사신 건 아닙니다.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유념 있게 한번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쉽게 당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12,700원 자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12,700원 자리 여기 그리고 13,500원 상단에 여기죠. 두 가지 선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만 발견했나요? 공통점은 20일선을 물고 가는 변곡점의 자리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21선에 대한 지지 권역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13,5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런 첫 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이 21선을 지지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분의 정확한 오류는 어떤 점이냐? 앞에 갭이 분명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갭이라는 거는 갭은 가격적인 이격을 뜻하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21선은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밑꼬리가 현재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2,700원에 사신 분이 실수를 했던 점은 뭐냐면 21선이 이평선 자체가 무너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장중에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평선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정배열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배열의 시초에 시작되는 이 분위기, 그리고 역배열이 촘촘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이 지점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대신 정배열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위에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자리 자체가 바로 이런 자리가 지지 자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 여기 이 자리 자체가 바로 저항 구간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 둘 다 차트를 너무나 맹신하셨던 점, 그 점 한번 다시 제가 좀 꼬집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점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단의 가격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밑에 가격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원대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TV를 좀 통해서 좋은 종목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따라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군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추천을 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서한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한, 제가 몇 번씩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00대까지부터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이고, 지금 163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1610원, 그리고 하단에 1510원대, 이 가격대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1670원, 이 세 가지 가격대로 어느 정도 넣을 수가 있겠는데, 하단을 차트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이런 과매도 구간 자체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갭 자체를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갭을 메꾸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 중요한 가격대 1510원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서는 과매도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이 물량 자체는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호재거리가 있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호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구 지역의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이 PER 가치가 아직까지 8배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강점일 수 있겠네요. 자, 서한 같은 경우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610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70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하고 손절가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한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월요일도 큰 수익률을 위해서 서한, 진격 앞으로! 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한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한 주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